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끝에 가서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네. 그것 때문에 한국 오셨나요? 들켜가지고? 아니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아니 네. 근데 넘기려고 했는데 어떻게 예리하네요. 이게 뭔가 눈이 다른가 봐요. 아, 그래요? 제가 사실은 다른 방송에 나가서 백공고 이런 것 때문에 영화 드라마 네. 보다가 잡혀서 나왔다. 근데 그것도 맞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철원입니다. 오늘은 2020년에 탈북한 20대 강세계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세계입니다. 2020년도에 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유튜브도 하고 있고 소리잠 매트라고 아, 층간소음 매트인데 아마 대한민국 육아맘들은 한 번쯤씩 다 들어봤을 겁니다. 이 내용은 이제 뒤에 가면서 이야기하고요. 네네. 네, 일단은 다른 방송에도 많이 나갔잖아요. 네, 좀 네. 나간 것 같습니다. 많이 나와가지고 뭐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은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뭐 단물 다 빠진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다른 데 가서 다 이야기했는데 뭐.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야기는 좀 패스하고 다른 데 네네. 나가서 했기 때문에 네. 다른 데 나가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위주로. 네. 그런데 뭐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기 이야기는 조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북한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오기 전까지 직업은 축구 선수였고 돈벌이로 택시 기사를 하다가 왔습니다. 축구 선수요? 네. 제가 이제 뭐 많이는 아니지만 북한 분들을 만나 뵌 데에 하면 이제 네. 축구 선수도 드물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택시 기사는 처음이에요, 저. 아 진짜요? 네. 북한에 택시가 제가 있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택시가 네네. 있는 건 알겠지만 택시 기사 하다가 오신 분은 있나요? 혹시 주변에 알고 있는 분 있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저도. 저도 못 봤습니다. 뭐 네.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저는 못 봤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택시 기사를 하려면은 네. 어떤 뭐 자격이나 요건이 있나요? 자격보다도 첫째로 뭐 한국처럼 운전면에 대한 개념이 크게 없지만 그래도 면허증을 일단 장만해야 되고 둘째로는 택시라는 게 보면은 회사 차량하고 개인 택시가 나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 택시였고요. 음. 개인 택시를 하자면은 한 6만 위안 중국 돈으로 한국 돈으로 따질 때 1억 조금 넘습니다. 1억 천 정도 되려나? 야, 북한에서 부자였네요. 네. 예, 오기 전에는 부자는 아니고 좀 상급에서 살다 온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택시를 개인이 운영을 한다는 거는 그럼 이제 택시를 본인이 구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어디서 구입을 하나요, 택시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중고차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중고차 이런 시장이 없으니까 그냥 형님이라면은 뭐 형님 아는 사람 지인 통해서 좀 택시를 하다가 더 좋은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좀 망해서 다른 일을 해야 된다. 돈 쓸 일이 급하다. 그런 매물들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앱 같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택시 기사를 하고 싶다 하면 한 3개월 전부터 네. 돈이 장만이 되면은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차 좀 뭐 BYD 사고 싶다. 주변들이 좀 알아봐라. 하면은 지인들이 그냥 이렇게 알아보다가 어떤 곳에 차가 있다 하면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많지가 않으니까 가서 보고서도 마음에 들면은 오케이 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또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불편한 점이 좀 있긴 하죠. 뭐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사오거나 그러진 못하네요.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차를 저희는 중국에서 밀수로 받잖아요. 네네. 근데 받아오는 시기가 있는데 택시면 택시가 넘어오는 시기가 뭐 8월이다 하면 그때 또 8월 달에만 택시가 넘어오고 뭐 9월 달에는 봉고차 있잖아요. 네네. 트럭, 1톤 트럭 그런 게 또 넘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맞춘다는 거는 사실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고향이 어디예요? 해산입니다, 양강도. 해산시? 네, 맞습니다. 해산시. 그러면 그 택시가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기본 택시 요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북한은 뭐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죠. 사실 뭐 남자가 탔는데 뭐 옷 입은 거 보고 좀 잘 나가는 것 같다 하면은 지 맘대로야. 지금 맘대로죠. 아니, 그게 뭐야? 그런 게 없습니다. 딱 보고 뭐 야, 기분 좀 좋다 하면은 뭐야? 돈 좀 있다 보인다. 5원에 갈게요. 중국 돈으로 계산해요. 다? 네, 대부분 중국 돈 계산을 씁니다. 아니, 북한에는 뭐 자기네 돈도 있는데 왜 중국 돈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원당 6,500원 1,300대를 내서 네. 5원당 6,500원인데
그러니까 6,500원은 돈 양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중국 돈을 있는 사람들은 택시를 탈 정도의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중상위급 아닐까요? 아니 근데 난 기본 요금 자체가 없고 그냥 지네 맘대로 그냥 사람 보고 그럼 가격을 그렇죠. 때리는 거예요? 예, 허술하게 봤으면 싸게 받아요? 아닙니다. 그래도 거기 북한은 얼굴에 다 티가 나잖아요. 아무리 다 색감 해도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뭔가 타겠다. 오케이. 그러면 5원. 예.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센스가 좀 있어야 됩니다. 충격이네. 뭐 북한 택시는 타고선 뭐 담배 다 필 테고. 당연하죠. 네. 예. 그러면 만약 해산시에서 네. 기본이 지금 5원이라는 거잖아요. 기본 생각인데 4kg가 5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원 정도고. 네. 그럼 만약 이제 4km를 벗어나 가지고 지방으로 간다 하면은 그것도 부르는 게 값인 건가요? 당연하죠. 한 40km 간다 하면 얼마 받는 게 적다? 제가 40kg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긴 한가 보고. 예, 40km 이상도 가봤죠. 뭐 다 가봤는데 그게 대한 정확한 뭐 4km에 5원이니까 뭐 10배에서 50원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또 좀 거리가 나와도 왕복이 또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의를 해요. 갈 때 원래 한 이게 100원인데 80원 해줄 거니까 왔다 갔다 한 160원으로 하자. 뭐 이렇게 해갖고 포태까지 왔다. 그러니까 정확한 가격이 없습니다. 거긴데서도 또 고객님이 160원 너무 비싸다. 150원에 하자. 하면은 기름값 뭐 이런 거를 좀 계산 딱 해보고 갔다 와서 내가 한 어느 정도 남겠네. 그런 타산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죠. 북한 택시 기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택시 기사라면 답답해서 못 하겠네요. 아마도 네.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충격적인 거 하나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운전 면허는 아까 예. 자격증을 딴다고 하지 않고 뭐 자격증을 장만을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한국처럼 운전면허에 대한 개념이 크게 없지만 그래도 면허증을 일단 장만해야 되고 그냥 뭐 어차피 뭐 돈 주면은 사진에 돈 딱 주면은 뭐 친구가 한 명이 와요. 또 그런 여기로 말하면 배달이죠. 그런 분이 왔을 때 뭐 2종, 1종 이런 게 다 나뉘잖아요. 그러면은 뭐 2종 따고 싶다 하면 한 6,700원 던져주고 사진 보내주면은 한 일주일 걸리면은 그냥 집 앞에 면허증이 와요. 면허증 딱 와 있습니다. 뭔 개소리야! 야, 그러니까 본인은 가서 운전면허 이 시험을 전혀 안 치고 그냥 앉아서 그냥 면허증 가지는 거예요? 그게 북한 현실입니다. 와, 이게 제가 언제 한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네. 북한에는 이제 운전면허에 대한 그 기준이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잖아요. 일정 면허를 따려면 우리는 딱 운전하는 것만 따잖아요. 네. 북한은 그게 아니라 수리 정비까지 다 따야 된단 그렇죠. 말이죠. 네. 그냥 뚱땅 돈으로 다 그냥 해결하고 말았잖아요. 네, 저는 그래가지고 좀 후회되는 게 그냥 돈으로 하니까 사실은 운전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 트럭도 가서 배웠고 버스도 몰아봤고 여기로 말하면 스타렉스도 몰아봤고 군용차도 몰아봤고 여러 가지 차를 많이 몰아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젊었으니까 좀 운전하고 후뚜루뚜루 하니까 이게 그냥 저는 차를 장만해서 타고 다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는 조금 했죠. 그래도 그렇겠죠. 기술은 배우고 했는데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투니까 그렇죠. 내 차를 샀는데도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비포장 도로에서 막 그냥 그렇죠. 뭐 진탕길 딱 비 올 때는 진탕이 막 있잖아요. 여자들 이쁜 여자 간다 하면은 일부러 악셀 딱 밟아가지고 막 물 튀게 하고 뭐. 어우 진짜 생각하면은 재미났던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강세기 씨를 보면서 그러겠어요. 저 새끼 가양 후들대고 건방져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사람마다 근데 제가 강세기 씨를 아는데 사람이 그렇게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실제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좀 건방져 보이고 흐뜨르뜨해 보이지만 죄송합니다. 속이 깊은 사람이고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실까봐 욕먹을까봐. 감사합니다, 형님. 예. 댓글들을 제가 가끔 보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저거 날라리 갖고 흐트르뜨대고 건방지다고 하더라고요. 보이는 게 그래서 그렇지 실제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지금도 오늘도 휴일이니까 어떻게 시간이 내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는 거지 진짜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이 뭐 겉보기가 속보기다라는 말이 있지만 겉으로 다 평가를 못하는 게 또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간다면은 그렇게 이제 택시 타면서 했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대충 수입이 어느 정도예요?
제가 이게 북한 돈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거랑 축구 선수랑 같이 했으니까 저는 많이는 못 벌었고요. 그러니까 택시만 뭐 매달 매일 일을 했으면 몰라도 한 그래도 3,000원, 4,000원 정도는 안전빵으로 벌었던 것 같아요. 중국 돈 3,000원, 4,000원이면 많은 거죠, 북한에서는? 많은 거 아닐까요? 진짜 많은 그렇죠. 거죠. 아니, 그 많은 거죠. 뭐 3,000원, 4,000원이 뭐 네. 북한 돈 3,000원, 4,000원도 아니고. 중국 돈이죠.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20살, 21살 뭐 이 정도였죠. 지금은 혹시 몇 살이세요? 지금은 27살입니다. 27살. 아니, 우리 시청자 혹시 놀랄까봐. 27살 청년 같지를 않다고 할 수 있거든요. 나이가 많이 먹어보긴 하죠. 저도 대한민국에 처음 왔을 때 저보고 나이가 40대라고 했거든요. 제가 30이었는데 47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도. 우리나라 조금 살다 보면은 피부가 달라져요. 젊어집니다. 그렇게 울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형님 30대 중반 소리를 너무 들어가지고 아, 갑자기 또 이게 아예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네.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젊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택시 기사를 하시면은 네. 아무래도 본인이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제 굴러다니는 차만 있으면 솔직히 북한 당국에서 하지 말라는 못된 짓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면 북한에서 그런 불법적인 일을 안 하고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예, 그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뭐 잘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제가 네. 여러분이 이렇게 형님처럼 보이 일꾼들을 진짜 싫어했습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잘하네요, 근데. 네. 그러면 그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안 좋은 일들, 어떤 일들 좀 해봤어요? 뭐 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너무 미쳤다고. 북한 당국에서 통제를 안 해요? 뭐 북한에서 보위원 새끼들도 있고 보안원 새끼들도 있고 검찰 새끼들도 자, 있고. 제가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네. 내가 만약에 어떤 죄를 지어서 형님이 제 담당 조사관이잖아요. 네. 근데 들어가면은 형님보다 별이 한 몇 개씩 높은 사람이 전화를 하면은 왜 저한테 그냥 나가라고 해요? 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솔직한 소리를 얘기해요. 아니,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예, 근데 왜 그래요? 그 사람하고 예. 들어와 있는 사람하고 인맥 관계가 통하니까 예. 무슨 사연이 있으니까 예. 네, 조사를 몇 바퀴 하고 내보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통제를 해도 다 그런 식으로 나온다. 야. 인맥 관계 아니면 돈으로 해서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끝에 가서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예. 그것 때문에 한국 오셨나요? 들켜가지고? 아니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아니 네. 근데 넘기려고 했는데 어떻게 예리하네요. 이게 뭔가 눈이 다른가 봐요. 아, 그래요? 제가 사실은 다른 방송에 나가서 백공구 이런 것 때문에 영화 드라마 네. 보다가 잡혀서 나왔다. 근데 그것도 맞고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쪽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좀 네. 위에서 덮쳤다든지 뭐 그런 케이스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탈북하게 된 계기가 그 탈북하게 된 19년도에 제가 탈북을 했거든요. 네. 도착은 20년도에 했지만 네네. 19년도에 처음으로 백공구에 한번 제가 잡혔어요. 근데 그게 불순녹화물이라고 하죠. 네.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조사관이 제가 고아였거든요. 아. 고아였는데 그냥 고아라는 이유로 나를 원래 조사 절차가 있잖아요. 그냥 대기실에 빵에 쳐넣은 거예요. 근데 그때 열받았던 거죠. 그때는 좀 살았습니다. 돈도 있었고. 근데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생각을 한국 갈까? 그런 게 어느 순간에 빵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겹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형님이 얘기한 것처럼 형님이랑 같이 그런 거를 관련된 일을 이렇게 택시로 좀 나르고 그러게. 예, 했어요. 근데 어찌 되다 보니까 잡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도 뭐 백공구에 있었으니까 백공구에서 단속부 많이 해봤으니까 알지만 네. 물론 한국 드라마 본다고 해가지고 북한에서 이제 정확하게 백공구 연합지휘부예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백공구 그룹바에서 그런데 정확한 명칭은 백공구 연합지휘부에 연합지휘부. 있어가지고 예. 여기는 보위부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간에서 주관하는 곳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 와서 그냥 보위부 사람들이 그냥 제가 뭐 보위부를 두드러하자는 건 아니지만 네. 백공구는 정확하게 단기간에서 하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택시기사도 하고 하면서 이제 돈도 꽤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대해서 또 이제 배가 부르고 잘 먹고 잘 살면은
내 울타리가 아니고 외부 세계를 좀 보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백공구도 나간 것 같은데 그 TV당 보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너무나 다른 세상이니까 음. 한 번쯤 좀 가보고 싶긴 하다. 그런데 유혹이 많이 되다 보니까 좀 쩔어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걸 보면서 근데 네. 한국 드라마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실제 믿었어요? 처음에 어릴 때 봤을 때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크면서 친구들도 여기 와 있고 형님들도 여기 와 있고 하다 보니까 한국하고 전화를 자주 했었거든요. 아, 그러면 뭐.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 내가 한국에 대해서 조금은 알지 않았으려나. 예. 네. 그러니까 택시기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많이 다녔으니까 네네. 요 질문을 좀 하나 하고 싶어요. 북한에서 20대였잖아요. 네네. 20대 초반. 네.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 또래 사람들을 많이 알 거 아니에요. 네. 북한 젊은이들의 현재 마인드는 지금 현재 어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북한이 그냥 농촌이고 90년대고 이러는데 젊은 사람들은 깨어 있습니다. 그게 첫째로 여기서 말하는 한국 드라마 너무 많이 보고 그리고 미국 영화나 인도 영화나 중국 영화 전 세계 영화가 북한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탈북민들이 많아지다 보면서 북한에 또 한국 그 가족들이 일단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 돈도 받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받고 얘기도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저희 고향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한국이랑 좀 비슷하게 좀 그 정도로 마인드가 많이 변했구나. 깨어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북한 젊은이들이 마인드가 그렇게 많이 변해 있는데 네. 북한 당국하고 그냥 맞서지 못할까요? 그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저희는 어릴 때부터 세뇌가 되어 있잖아요. 네. 첫째 혁명 역사, 네. 조선 역사, 김일성 할아버지 대원수님부터 김정일 장군님 이런 사상 교양 사업이 여기에 박혀 있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기본이 그 베이스가 있으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를 많이 알지만 저희가 뭐 깨어가지고 외국이나 이런 데 가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혁명적 이런 충성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그래도 몸에 아직도 많이 배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인드는 아직까지 반항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 정도까지는 변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북한 젊은이들이 마인드는 많이 변했지만 네. 아직까지 북한 김정은 체제를 반대해서 시위를 벌릴 그 정도로 변화되진 못했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기본적인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밑바닥에서 조금 변했다. 결론은 그거 같아요. 그렇죠. 알잖아요. 집이 여기 혹시 불 붙으면은 네. 초상화부터 가지고 나가야 된다. 네, 네. 그런 세뇌가 딱 있으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세계를 보는 거는 시야는 좀 넓혀졌지만 그 자기가 받아들여서 북한 세계의 체제를 바꿀 생각까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렵죠. 그렇죠. 자, 그러면 택시 운전기사도 하면서 돈도 뭐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약장사도 했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많이 벌다가 탈북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전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더블 범죄자예요. 우리나라는 더블 역사권이 있지만 북한에서는 더블 범죄자죠.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불순 녹화물과 약 두 개가 겹치다 나니까 북한 당국에서는 범죄자죠. 그러다 나니까 이제 탈북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했는데 한국에 오면 가장 처음 뭐부터 하고 싶었어요? 올 때는 건축학이나 건축학? 예, 건축. 건축학 갔다고 그랬다는 사람은 처음 보는데 왜 갑자기 건축인가요? 그러게요. 건축학하고 경영을 배우고 싶었어요. 아. 네. 그 건축이라는 거를 형님 보면은 네. 저희 고향 같은 경우는 해외에 나가서 네. 건축을 배워서 집을 지어서 파는데 그 집이 진짜 몇십만 원씩 하잖아요. 중국 돈으로. 네. 근데 그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냥 멋있었어요. 마인드 자체도 멋있었고 그 사람도 사실은 고향 북한에서 따지면은 범죄자입니다. 모르게 중국을 넘어가서 위조를 해서 대학도 어떻게 위조를 해서 다니고 졸업도 안 했어요. 그렇지만 기술을 배워와가지고 다시 북한에 왔거든요. 해산시 1번입니다. 돈으로.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건축을 배우고 싶다. 아, 건축을 배워서 그냥 기본적으로 장사 같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금 내용이 그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아니. 제가 아니, 그런 놈일 수도 있는데 왠지 그런 것도 뭐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사람 나쁜 것만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도 지어주고 그래, 이런 좋은 게 것도 얘기를 해야지. 아, 그래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 건축을 배워가지고 장사를 하겠다. 경영도 뭐 장사를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네, 아니, 장사치는 맞습니다. 장사치는 네. 맞는데 근데 그분이 그 쓰러져가는 집들을 짓는 게 그리고 그 혜산 씨가 변해 가잖아요. 아. 그게 너무 멋있어서 아 나도 저런 집들을 지어보고 싶다 한 번쯤은 뭔가 그런 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장사가 어린 나이. 나쁜 건 아니니까요. 네. 뭐 아니 민주주의 네, 여기서는 뭐더 한국에 와서는 기업이죠, 기업. 네, 한국에 와서는 장사가 맞죠. 네. 그렇게 이제 꿈과 포부가 많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건축과 경영을 배우고 싶었는데 대한민국에 척 하고 나오니까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몰랐다. 나는 누구보다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현실은 내가 너무나 모르고 후회까지 했어요. 선택을 잘못했구나. 아, 대한민국에 온 거를? 예. 오, 우리나라에서 적응하기가 약간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지금도 적응 중이고, 중입니다. 그 예. 적응은 뭐 언제까지 끝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네네. 저도 뭐 적응이 됐다 안 됐다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북한에서 축구 선수였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다시 한번 나의 꿈인 축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나요? 제2의 손흥민이 되겠다 뭐 이런 게 아, 형님 또 아픈 상처를 왜 또- 했죠. 어, 당연히 했고 그쪽으로도 또 많이 알아봤는데 네. 근데 현실을 알았던 거죠. 여기랑 저기의 클래스가 다르다. 레벨업이 기술 자체가 다르니까. 그렇죠. 저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북한에서 2군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기술로 말고 레벨로 따지려면은 여기 K리그 1군, 2군 있잖아요. 저도 2군이에요. 근데 수준이 너무 확 떨어지잖아요. 거기서 북한에서 뭐 2군 정도면 우리나라 무슨 제가 솔직한 소리를 말하는데 네. 조기 축구가 여기 많잖아요. 예, 거기서 맞아요. 날아다니는 사람 정도다. 아, 예, 이거 너무 깠나? 아니요. 뭐 현실이 그럴 거예요. 왜냐면 기술 자체가 다르잖아요. 예. 근데 너무 깐 것 같기도 하고 단합이 되면은 그보다는 조금 좀 더 합니다. 그리고 북한 축구 어쨌든 그 정도로 예, 조기 축구 정도다. 예. 아,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을 제가 저를 스스로를 안 네. 깨닫고 아 나는 축구를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네. 지금 현재 그래서 하시는 일은 뭔가요? 지금은 층간소음 매트, 소리잠 매트, 예, 여러 사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사업들을 하셨댔어요? 그러니까 패션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옷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일도 해봤고요. 그리고 사실은 가게도 하나 노래방을 해봤었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일단은 이것저것 다 해봤네요. 근데 결국은 다 망한 건가요? 왜 다 근데? 망했습니다. 그렇죠. 자신 있게 말할 거는 망했다기보다는 그냥 이게 망했네요.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아닌 것 같아. 그러죠. 저는 그렇게 시원시원한 걸 좋아합니다. 네, 왜냐면 망했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이거는 뭐 아니고 그럼 네. 망했으니까 그러는 거죠 뭐. 네. 예. 그럼 소리잠 매트 이야기가 나서 그런데 네. 저희 집도 이제 공사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네. 저도 이제 아기가 네. 조금 있으면 걷고 뛰고 해야 되고 지금 기구 있어가지고 네. 뭐 우리나라는 층간소음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들을 해가지고 네네.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그 소리잠 매트 저희 집에 깔 때는 좀 촬영 좀 하게끔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여느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 네네.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네네. 사실은 제가 원래 그런 컨셉으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네네. 이렇게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촬영 좀 해주는데 소리잠 매트는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좀 참 웃겨운 일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한번 좀 만나자. 네. 너를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그냥 문자 하나 딸랑 받고 어떻게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랑 일을 좀 같이 하면 안 되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궁금했어요. 뭐 어떤 일일까? 근데 한국 분인데
이런 소리잠 매트를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 아울러 또 대표님입니다. 아, 대표님이에요? 네, 대표님이 네, 그분이 하면 좋겠다는데 처음에는 거절을 했었어요. 그냥 그분은 사실 제가 유튜브랑 올리는 걸 노가다 영상이랑 막 봤더라고요. 그냥 저는 진짜 여러 가지 많이 하니까 노가다도 하고 막 했는데 노가다 하는 거 보면서 좀 안쓰러웠다고. 그리고 제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더라고요. 다른 쪽에서. 아, 그래가지고 너무나 저한테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 지금도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대표님도 사람의 진국을 본 거죠. 겉으로는 헛헛들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진짜 못 하겠는 게 네. 그냥 저는 딱 선택 그분이 나한테 그런 제안을 해서 그냥 고마운 마음에 한다기보다도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어울리냐에 따라 그렇죠. 어떤 사람이 된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분한테서 뭔가 배울 건 첫째로 있고 그리고 정이 많은 사람 같고 둘째로 제가 딱 느낀 게 이분을 봤을 때 이분은 진짜 벼랑 끝에 세워놔도 살 사람이다. 그런 걸 느꼈거든요. 전 근데 그런 사람을 진짜 좋아합니다. 많이 도전하고 견뎌내고 내리막 오르막은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뭔가에 좀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합시다 하고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선택을 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행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소리잠 매트라는 게 뭐 매트 까는 데도 많잖아요. 진짜 많죠. 네, 진짜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국내 탑 브랜드고요. 네. 소리잠 매트가 어떤 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냐면 첫째는 아기 키우는 분들이 많이 그렇죠. 사랑 네. 찾아주겠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애완용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찾고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어르신들 있는 집에서도 찾습니다. 홈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깔고요. 근데 매트가 저희께 사이즈가 좀 커요. 100에 100, 1300이다 보니까 인테리어가 진짜 깔았을 때 깔끔하게 돼요. 아, 이쁘죠? 네, 이쁘죠. 그러니까 진짜 많이 찾아주세요. 저희 집을 깔고 그 영상을 올리고 그리고 또 저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그 일하는 지역은 따로 있나요? 아니면 뭐 전국 다 가시는 건가요? 전국을 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네, 매트를 깔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만족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더 해보고 싶거나 그리고 네. 또 다음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행복하고 네, 너무나 행복해 보여요. 네, 너무나 좋고 한데 네. 앞으로 제가 형님하고도 일을 같이 하자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형님이 한국에 온 지도 저보다 진짜 선배님이고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저도 형님한테 제일 좋은 게 솔직함이잖아요. 네네. 너무 터프하고 진짜 솔직하고 좋아요. 네. 같이 일을 하면서 저랑 네. 진짜 저는 아직 배울 게 많고 어리다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네. 형님이 많이 좀 잡아주고 소리잠 매트 이 사업을 같이 좀 잘 키워보자. 그러면 좋지 않으려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목표는 이철훈이와 함께 좀 맞습니다. 하고 있는 일을 좀 키워보자. 네. 잘 해보자. 잘 해보자. 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네네. 또 잘 될 수 있게끔 저도 적극적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촬영해 주셨고요. 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하시는 일이 저와 함께 잘 되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네, 여러분. 또 오늘 이렇게 형님하고 영상을 촬영했는데 형님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형님하고 같이 소리잠 매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도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는 흐트러들대지만 사람은 속이 깊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카메라 영상에서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고요. 사람 진짜 진국이고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표님도 연락이 와가지고 이 친구를 같이 일하자고 한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꾸를 안 하세요. 유튜브인데. 네? 유튜브인데 유튜브. 댓글을 안 하시고.
엄청 진지하게 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장님 모시게. 뭐 안 보십니까? 어때? 뭐 불량이에요? 아니요, 잘하고 있어요, 형님. 아니 불량인 것 같은데 왜? 아닙니다, 잘하고 있습니다.